네, 이 시각 증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. 마켓플러스 정호진 기자 스튜디오 나왔습니다. 자, 정 기자,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습니까? 네, 전 최근 가장 핫한 SNS이자 이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군 스레드 관련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, 자, 스레드라면 이제 메타가 출시한 새로운 SNS인데요. 어제 그 가입자가요, 1억 명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제가 방금까지 집계된 자료를 또 보니까요. 이게 1억 300만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챗GPT가 1억 명을 모으는 데까지 2달이 걸렸습니다. 이게 다른 SNS들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이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건데요. 다른 SNS 비교해보면 틱톡이 9개월,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이 2년 반이나 걸렸습니다. 이렇게 빠르게 가입자가 증가한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 스레드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다. 여기에 있는데요. 이게 앵커님께서도 혹시 스레드 가입해보셨나요? 저는 아직 가입을 못했습니다. 네, 이게 스레드를 가입하려면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으면 바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다른 과정이 없더라도요. 그래서 이 진입 장벽이 낮다고 보여지는 거고요. 또한 현재 유럽 지역에서는 아직 스레드가 출시되지도 않았습니다. 때문에 이 스레드 가입자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. 이런 거는 시간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이 스레드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기존의 이 트위터하고 자주 이제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. 네. 트위터 킬러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. 이렇게 불리는 이유가 어떤 게 있어요? 네, 아무래도 이 스레드가 트위터랑 굉장히 비슷한 기능을 가진 SNS라서 그렇습니다. 제가 이 스레드랑 트위터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. 마찬가지로 텍스트 중심의 SNS고요. 보시는 것처럼 트위터는 140자까지 글자를 쓸 수 있는데 스레드는 500자. 트위터는 사진 최대 4장, 동영상은 2분 20초 있는데 스레드는 조금 더 낮습니다. 이 최대 5장, 5분 이내의 동영상까지 전달할 수 있습니다. 아무래도 조금 더 나중에 나온 SNS이기 때문에 이게 스레드가 트위터의 상위 호환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때문에 트위터 킬러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실제로 이 스레드가 출시한 이후를 한번 살펴보면 네. 이 트위터의 트래픽이 전주 대비 5% 정도 내려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트위터의 트래픽이 전주 대비해서 5% 감소를 했다. 네. 자, 알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스레드의 인기가 주가로도 이제 그대로 드러나고 있거든요. 국내에서도 이제 이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는데 오늘 와이즈버즈 보니까 지금 7% 이상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맞습니다. 이게 지금 사실 우선 메타의 주가부터 살펴보면은 메타도 최근 5일 동안 2.62% 올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관련주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. 와이즈버즈 2연속 상한가 기록한 다음에 오늘은 지금 약간 상승폭을 줄이긴 했지만 장 초반에 두 자릿수대 상승 보여줬고요. 또 플레이디나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에도 각각 이거래일 동안 68%, 30% 가까이 뛰었습니다. 다만 해당 기업들의 주가 오늘 보시는 것처럼 낙폭을 많이 키우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관련주를 보면서 그 사이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이제 한창인데 정 기자가 볼 때 이 기업들이 진짜로 관련주가 맞긴 한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이 투자자분들도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. 관련주라고 묶이면은 사실 실체가 없는 관련주들도 많을 때가 많잖아요. 네. 근데 이 증권가에서는 아무래도 이 해당 기업들이 실체가 있는 관련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최근 주가가 급등한 기업들 아무래도 메타의 광고 파트너사들입니다. 이 메타의 전체 실적 가운데 혹시 앵커께서 광고 매출 비중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? 광고 매출이요? 네네네. 그래도 한 80% 이상 하지 않을까요? 예, 80% 이상입니다. 메타의 네네. 전체 실적 가운데 97%나 됩니다. 때문에 이 가운데 또 디지털 광고 채널이 하나 더 추가된다. 네. 이렇게 되면 해당 매출이 더 늘어날 것이다.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요. 또 이게 종목들 가운데서 옥석 가리기가 발생한 배경으로는 아무래도 이 파트너 기업들 간에도 이 퍼포먼스가 또 다르지 않습니까? 네네. 네, 그것이 좌우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와이즈버즈는 이 메타가 시상한 어워즈를 매년 진행을 합니다. 여기서 지난해 에이전시 오브 더 이어 이런 수상들을 굉장히 3년여간 꾸준히 이렇게 좋은 성과를 거둬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와이즈버즈가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정 기자, 그런데 최근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만큼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미 이제 보유자 영역이 아닌가, 자, 그런 생각이 드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도 있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아무래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현 시점이 보유자 영역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때문에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다만 이 현재 1억 명 가입자가 한 번의 마일스톤, 그러니까 이정표였다고 한다면 또 다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. 이런 목소리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. 그게 바로 트위터의 가입자 수를 따라잡는 순간일 것이다. 이런 목소리거든요. 이게 업계에 따르면 트위터의 월 활성화 이용자 수는 약 2억 3천만 명에서 2억 4천만 명 수준입니다. 지금 유럽에 만약에 스레드 가입이 승인이 된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.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한 증권사 연구원은 지금 스레드의 가입자 수가 해당 규모까지 도달한다면 또 한 번 이 주가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다.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증권부의 정호진 기자였습니다. 자,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